그리고 위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전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전환점은 뭐 어떤 그냥 영상 자체가 씬 자체가 쓱 넘어가는 것도 전환점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뭐 그런 것들 이제 물리적으로 전환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물리적으로 전환을 해줄 때도 있고요. 혹은 극적인 부분을 위해서 확 변하는 이런 전환하는 점들도 있겠죠. 역시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적어 볼까요? 물리적인 전환 그리고 극적인 전환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확실하게 얘기해 보면 이제 이런 씬들에서 스토리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장소나 혹은 의도나 혹은 감정 이런 방향들이 달라져서 인물의 이야기 구조가 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오는 순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잘 해 두어야 돼요. 왜냐면 까먹고 넘어가 버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부분이 어떠한 전환점인지가 어디 부분이 딱 완벽하게 물리적이든 극적이든 전환하는 부분인지를 체크를 못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앞에 클라이막스가 어딘지를 포인트로 해 놓는 거와 같다고 보면 돼요. 여기도 역시나 전환이니까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음악이 어떻게 전환이 될 건지 아니면 그 분위기로 씬이 변화를 했지만 음악은 꾸준히 흘러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체크를 해 두고 '전환이 있는 부분이다.'라고서는 체크를 해 둬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환이라는 건 말이죠. 물리적인 공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겠어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촬영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씬이 장면이 바뀌는 거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배경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소음 또한 바뀌게 되겠죠. 당연히 실내에 있다가 실외로 나가게 되는 장면 전환이 있으면 배경 소음이 완벽하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나 어울리게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그 영상 씬들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그냥 실내에서 실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배경 소음의 전환 정도지 극적인 변화로 뭐 감정의 변화라든지 우리가 확 뭔가가 와 닿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냥 '영상이 전환됐구나.' 정도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 허탈한 감정을 가지고 집 안에서 집 밖을 나갔다고 하면 감정은 같은 선상 안에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면은 실내에서 실외가 됐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흐름은 그 남자가 계속 쓸쓸하고 힘들고 허전한 느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음악은 극적인 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쭉 그 분위기를 이어가면 되겠죠. 그거 자체가 영상의 영상이 전환되는 거를 부드러운 흐름으로 음악이 이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내에서 실외로 나간다. 그런데 실내에서 실외로 나갈 때는 문을 열고 나가야겠죠. 이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장치들이 있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어디로 나가는구나. 물리적으로 전환을 하는구나. 영상 씬이 바뀌는구나.'를 갖다가 우리가 딱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떠한 매개체들이 있겠죠. 매개체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들이 이제 문이라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거 아세요? 문을 사이에 두고 사람이 서 있는 거는 서로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를 굉장히 서로 이질적이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문 같은 거를 사이에 두고 혹은 창문 같은 거를 사이에 두고 캐릭터들이 존재를 할 경우가 많아요. 혹은 문이라든지 문 같은 역할을 해 주는 매개체 같은 거 말이에요. 영화나 영상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얘기를 하는 일부러 그런 단서들, 의미들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를 보면 문을 열고 나갔는데 새로운 세상인 거 있잖아요. 뭐 판타지의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판타지 세계로 나가서
미지의 놀라움과 막 모험을 하는 뭐 이런 애니메이션 본 적 있죠. 그런 것들도 역시나 문이 그런 매개체인 역할을 하는 거가 되고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배경이 굉장히 확 바뀌고 그리고 역시나 그 문을 열고서는 판타지 세계로 들어갔을 때에 느끼는 캐릭터의 감정도 다르기 때문에 음악도 전환이 필요하겠죠. 또 반대로 뭐 스릴러에서는 누가 끽 문을 열고서는 들어오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어떤 캐릭터가 그 장소에 들어갈 때 문을 살살 열고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그 속으로 그 긴장되는 분위기,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문을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거나 혹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굉장히 어떠한 감정, 어떠한 영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을 열면서부터 긴장감이 확 되겠죠. 그러니까 문을 열기 전이나 혹은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 뭐 이렇게 하다가 조용한 분위기가 되고 행복한 분위기, 차분한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끽 소리가 나면서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게 되겠죠. 이럴 때는 물리적인 전환도 되겠고 또 극적인 전환도 되는 거겠죠.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판타지 세계로 나갔을 때 음악이 변화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죠. 음악 스타일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뭐 문과 같은 거랑 비슷한 거 매개체는 뭐 창문은 당연히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경우는 옷장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옷장도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장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굴뚝, 뭐 하수구, 뭐 옷장, 맨홀,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로도 그냥 탔는데 갑자기 막 찰리와 초콜릿 공장처럼 갑자기 막 다른 데로 막 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어떤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든지. 뭐 또 뭐 동굴 같은 거. 뭐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음 그다음에 뭐 수영장이나 바다 그다음에 뭐 파도도 역시나 나니아 연대기에서 파도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세상이 나뉘어지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림, 액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액자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든지 뭐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액자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수영장에 빠졌는데 그게 바다야.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른 세계로 가기 전에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어떠한 감정들과 어떠한 분위기였는지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변화한 다음에 화려하고 판타지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타지적인 세계가 잘 표현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앞에 있는 그 분위기, 앞의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그리고 그 분위기를 해서 반전 대비돼서 판타지적인 분위기로 표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밋밋하게 그냥 가다가 갑자기 판타지 분위기를 풍기는 것보다 캐릭터가 옷장에 들어가서 무섭고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어렵지만 판타지 세계로 빠랑 해 버리면 굉장히 그 대비가 판타지 세계를 표현하는 그 극적이 훨씬 더 극적인 드라마틱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문 말고더라도 소리들도 우리가 중간 매개체로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전에 스릴러 같은 경우에 문을 누가 끽 열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해 주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구나.'를 상상할 수 있게 해 주죠. 그냥 끽 소리만 보여줌으로써 그거 역시나 긴장감을 주고 극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자동차를 갖다가 쾅 닫는다든가 뭐 이런 큰 소리, 작은 소리, 에코가 있네 없네를 따져서 동굴이기 전 상황과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 반대되는 소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뭐 끼익 소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뭔가 쿵 닫히는 소리도 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의 다른 소리들은 뭐겠어요? 음력의 차이가 좀 있죠. 저음이 될 수도 있고 고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비를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긴장감을 줬다가 판타지적인 세계 밝은 소리로 나아가듯이 저음인데 고음이 되고 굉장히 뭐가 쿵쿵쿵 발자국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깍 소리가 나는 것들 있죠. 아주 전형적인 극적인 것을 표현하는 예가 되겠죠. 혹은 멀리서 들었다가 갑자기 쾅 하는 경우가 있겠죠. 전쟁에서 이렇게 뭐가 날라와서 딱 꽂히는 뭐 이런 것들. 행복한 조화롭고 따뜻하고 이런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막 불협화음이 나 가지고 봉짝방짝 방짝방짝 하면 그건 역시도 또 정신이 없거나 긴장감을 또 유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소리, 작은 소리 혹은 울림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저음 소리, 고음역대의 소리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상반대의 분위기 혹은 상반되는 소리들을 통해서 극적인 전환들을 줄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는요. 그래서 이렇게 그전에 대상의 캐릭터, 그다음에 배경, 그다음에 분위기, 감정의 연결선, 그다음에 전환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들을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꼭 시각적으로, 단어적으로 형용사로 쓰면 더 좋고요. 이렇게 종이에 써서 구체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해야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음향 지도를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시각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렇게 각각의 소리들을 다양한 그룹들로 모으는 거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좀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일단은 큰 범위 안에서 지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악적인 영상이라든지 시나리오의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혹은 장면들의 기승전결의 포인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라인으로서 체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먼저 제일 처음으로는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이제 이런 영상 시나리오의 굴곡을 일단 만드는 거예요. 작곡할 때 멜로디를 만드는 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되게 다양한 소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소스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화성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서는 멜로디를 좀 나중에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좀 멜로디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멜로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멜로디를 만들거나 곡을 만들 때 굴곡이 작은 언덕들도 있고 큰 언덕들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매번 쾅쾅쾅쾅 이러한 임팩트 있는 음악을 만든다면 나중에는 무뎌져서 시끄럽게 들리겠죠. 그런데 그 쾅 소리가 더 극적인 효과를 나려면 방금 전에 그렇게 대비했던 것처럼 그 앞에는 좀 조용해야 더 극적이게 들리겠죠. 이러한 굴곡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작은 굴곡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가 진짜 하이라이트, 이 영상, 이 음악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큰 하이라이트, 큰 언덕이 있을 수가 있겠고